창밖을 보다 보면 날개 쪽에서 하얀 안개 같은 게 뿜어져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고 있죠. 불난 거 아니야? 연료 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 조종사는 수백만 원짜리 연료를 일부러 하늘에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아이러니하게도 당신 목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 믿기 좀 어렵죠? 도대체 비행기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연료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보잉 737 같은 중형 비행기 하나가 1시간 날아가는데 연료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대략 2.5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트 연료 가격이 톤당 6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시간당 150만 원씩 하늘에서 태우고 있는 거죠.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비행이면 연료값만 7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이 돈을 그냥 공중에 뿌려버립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비행기한테는 착륙이 이륙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땅에 내려앉을 때 받는 충격을 상상해보세요. 수백 톤짜리 쇳덩이가 시속 250km에서 300km로 활주로에 쿵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때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착륙 장치와 동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심하면 바퀴가 터지거나 동체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제조사들은 비행기마다 최대 착륙 무게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문제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출발한다는 거죠. 장거리 비행기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13시간에서 14시간 날아가야 하니까 연료를 엄청나게 실어야 하는데 이륙 직후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채로 착륙하면 비행기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를 버리는 거예요. 수리비가 연료값보다 훨씬 비싸니까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동안 연료를 거의 다 써버리거든요.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국내선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 정도 날아가면 착륙할 때쯤엔 연료가 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륙하고 30분도 안 돼서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간다거나 승객 중에 심장마비 환자가 생긴다거나 기장이 계기판에 이상 신호를 발견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던 버진 애틀랜틱 항공 747기가 이륙하자마자 오른쪽 착륙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바퀴가 날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걸려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대서양을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착륙하기엔 연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죠. 보잉 747은 대형 엔진 비행기라서 연료를 가득 채우면 180톤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조종사들은 일단 비행기를 3000m 상공까지 올렸다가 급강하시켜서 고장난 바퀴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낮은 고도에서 계속 빙빙 도는 거였습니다. 왜 낮은 고도냐고요?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서 비행기가 연료를 적게 먹거든요. 순항 고도인 1만 미터 상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약해서 엔진이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되는데 3,000m에서 4,000m 정도만 내려와도 공기가 훨씬 빽빽해져서 연료 소모가 빨라집니다. 이 비행기는 몇 시간 동안 영국 남부 상공을 빙글빙글 돌면서 연료를 태웠고 결국 착륙 가능한 무게까지 가벼워진 다음에야 다시 런던 게트윅 공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450명의 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모든 비행기가 연료를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 같은 단거리용 비행기들은 연료 배출 장치 자체가 없어요. 이런 비행기들은 애초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날아갈 연료를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터져도 30분 정도만 빙빙 돌면 충분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연료 배출 시스템을 달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보잉 777이나 에어버스 A380 같은 장거리 대형 비행기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비행기들은 날개 안에 엄청난 양의 연료를 저장하거든요. 에어버스 A380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데 날개에만 130톤이 넘는 연료를 실을 수 있습니다. 동체 중앙에 연료 탱크가 아예 없어요. 전부 날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실에 연료 배출 스위치가 있는데 기장이 이걸 올리면 날개 끝에 있는 특수한 노즐에서 연료가 뿜어져 나옵니다. 1분에 수톤씩 빠져나갈 수 있어서 30분이면 수십 톤을 줄일 수 있죠. 그럼 연료 배출 장치가 없는 작은 비행기들은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거운 채로 그냥 착륙하는 겁니다. 물론 위험하죠. 착륙 장치가 부러질 수도 있고 동체 바닥이 활주로에 긁힐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내려오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심장마비 환자가 있다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체중 착륙을 감행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하늘에서 연료를 버리면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연료는 공중에서 증발해서 땅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최소한 1500m 이상 고도에서 연료를 배출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정도 높이에서 뿌려지면 미세한 액체 입자들이 대기 중으로 흩어지면서 기화됩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기름이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료가 증발한다는 건 결국 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쓴웃음 나오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항하면 그 연료는 전부 엔진에서 태워지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대기 중으로 나갑니다. 연료를 버리든 태우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냥 배출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엔진에서 연소시켜서 내보내느냐 아니면 액체 상태로 공중에 뿌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연료 배출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료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보잉 747 한 대가 연료 10톤을 버리면 6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항공사가 미친 게 아닌 이상 돈을 그냥 버리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가능하면 시간을 끌면서 연료를 태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급한 게 아니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상공을 빙빙 돌면서 자연스럽게 연료를 소모하는 거죠. 연료 배출은 정말 위급할 때만 쓰는 비상수단입니다. 항공교통 관제사들도 연료 배출을 하는 비행기를 특별히 관리합니다. 다른 비행기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역으로 안내해서 안전하게 연료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사람이 사는 도시 상공에서는 절대 연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바다 위나 사람이 없는 산악 지역 상공으로 유도해서 배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연료 배출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연료를 날개에 저장할까요? 동체 안에 큰 탱크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안 되나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활주로를 달리다가 기술을 들어 올리면서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날개에는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 수백 톤짜리 물체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야 하니까 날개 뿌리 부분이 위로 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날개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무게로 눌러줘야 합니다. 연료를 날개에 채워 넣으면 날개가 더 단단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날개에 무게를 실어주면 날개가 위로 너무 많이 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동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동체에 연료 탱크를 만들면 그만큼 승객 좌석이나 화물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날개는 어차피 빈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에 연료를 채우는 게 공간 활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 문제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무게중심이 아주 중요한데 연료가 줄어들면서 무게중심이 계속 변하면 비행이 불안정해집니다. 날개 전체에 연료를 골고루 분산시켜 놓으면 연료가 줄어들어도 무게중심이 크게 안 변하거든요. 만약 동체 앞쪽이나 뒤쪽에만 연료를 실으면 연료가 절반쯤 줄었을 때 비행기 균형이 확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계속 기수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요. 실제로 현대 여객기들은 날개 구조 자체가 연료 탱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날개 내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방수 처리하고 연료를 채우는 거예요. 보잉 777 같은 경우는 날개 하나에 40톤에서 50톤씩 들어갑니다. 양쪽 날개 합치면 100톤이 넘는 연료를 실을 수 있죠. 이 정도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논스톱으로 날아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게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양만 채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공 규정상 비행기는 항상 여유 연료를 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는데 2시간치 연료가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3시간치 이상을 싣고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도착 공항 날씨가 나빠서 못 내릴 수도 있고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만나서 연료가 더 들 수도 있고 비상 상황에서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연료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운항 연료라고 해서 실제로 비행하는 데 쓰이는 연료가 있고 예비 연료라고 해서 목적지 공항에 못 내렸을 때 대체 공항까지 가는 데 쓰이는 연료가 있습니다. 또 비축 연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추가 연료예요. 그리고 택시 연료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동하거나 이륙 대기할 때 쓰는 연료입니다. 엔진 고장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추가 연료까지 합치면 실제 필요량보다 훨씬 많이 싣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비행기가 이륙 직후 비상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연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2시간 날아갈 연료를 가득 채웠는데 30분 만에 돌아와야 한다면 11시간치 연료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면 상공을 빙빙 돌면서 태우면 되지만 응급 환자가 있거나 엔진 화재 같은 심각한 상황이면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이럴 때 연료 배출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연료 배출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수만 대의 비행기가 뜨는데 연료를 버리는 경우는 하루에 몇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0.01%도 안 되는 아주 드문 일이죠. 그만큼 항공기 기술이 발전했고 조종사들도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정비도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대형 비행기에는 연료 배출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연료 배출하는 장면을 보신 승객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 깜짝 놀라거든요. 날개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게 나오니까 불이 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기장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장이 방송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를 배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승객들도 안심하고 창밖 구경을 하죠. 여러분도 비행기 타실 때 혹시 날개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고장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오히려 조종사가 똑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승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싼 연료를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착륙 후에는 정비팀이 비행기를 꼼꼼히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니까 다음 비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연료 배출은 돈 아까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람 목숨을 살리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수백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니까 안전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죠. 항공사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조종사들한테 절대 연료 배출을 망설이지 말라고 교육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버리라고요. 수리비가 연료값보다 훨씬 비싸니까 사고가 나면 회사 이미지도 망가지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비행기 타실 때 창가 자리에 앉으시면 한번 날개를 유심히 보세요. 저 얇아 보이는 날개 안에 수십 톤의 연료가 들어있고 비상시에는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시면 새로운 느낌으로 비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